깎아라는 집사의 주문에 홀린 듯 튀어나오는 양이들. 와우, 하수분처럼 정말 끝없이 쏟아져 나오네요. 그냥 사료가 아닌 닭가슴살 영양밥이라 그런가? 고개를 파묻고 먹느라 정신이 없는 녀석들. 와, 도대체 다 몇 마리예요? 케어를 좀 따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마리 있고 병원에 조금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네, 23마리 정도. 우와, 23마리의 대가족 집사님 반갑습니다. 배부르게 밥도 먹었겠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고 잔디밭에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광합성도 하는데요. 이 모습만 봐도 고양이 천국 맞네요. 도시 생활 하다가 지금 섬으로 들어오게 됐고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공간을 2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집사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작은 학교 운동장 정도 되는 땅이 전부 고양이를 위한 공간이라네요. 넓은 잔디밭에서 축구하는 고양이 본 적 있나요? 네, 잘 된다. 고양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계의 손흥민을 꿈꾼다는 날쌘돌이 렌. 낯선 제작진을 1도 경계하지 않는 녀석들. 카오스 무늬가 매력적인 달라가 특히 겁이 없대요. 달라랑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자매냥, 아미. 아미가 먼저 새를 발견하고는 뚫어져라 지켜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새가 오히려 고양이를 약올리고 있는데요. 나 잡아봐라. 높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켜만 봐서 분한 아미. 이때 언니인 아미를 대신해서 달라가 용감하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호, 너 좀 멋진데? 내가 혼내주겠다옹. 그런데 또 올라왔어. 일로 와. 알았어, 일로 와. 아유, 야 얼굴. 달라가 나무는 잘 타고 오르지만 사실 나무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몰라 항상 집사가 내려줘야 한답니다. 나 고소공포증도 있다옹. 한편 한쪽에선 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호시탐탐. 헉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녀석을 감시한다는 알투. 헉스야, 뒤돌아보면 안 돼?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헉스를 압박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알투가 헉스에게 달려들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짠해! 3PO가 말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걷잡을 수도 없이 싸움이 격해지자 고래 싸움에 등 터진 3PO. 일단 피신! 와, 싸움이 생각보다 살벌하네요. 집사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말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둘을 쫓아다닌 끝에서야 겨우 두 녀석을 떼놓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도한 알투를 일단 간성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강묘각색이라더니 어디든 천국에서도 뭐 말썽꾸러기들은 있죠. 다른 애한테는 아예 안 그러는데 꼭 헉스한테만 그러네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응? 여기도 근데 덤비고 자기가 꼭 그렇게 다쳐요. 워낙 격하게 싸우다 보니 상처가 늘어날 때마다 집사는 속상할 뿐입니다. 알투는 치료받은 후 최대한 헉스와 마주치지 않게 반성의 방에 격리됐습니다. 이번에는 헉스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헉스도 꽤 심하게 다쳤네요.
알투와 헉스 모두 유기된 친구들인데요. 이곳에 있는 양이들에겐 모두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거의 90%가 이제 장애묘예요. 그러니까 장애묘가 우리나라에서 갈 데가 없어요. 거의 안락사를 가니까 그런 친구들 좀 위주로 좀 구조를 했습니다. 자주 닦아줘야 되고 하루만 안 닦아줘도 요래요.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콧구멍은 집사가 약물 목욕도 시켜주고 매일 보살펴준 덕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손님이 왔는데요. 사진 좀 내려오시지. 홍자 구경하러 왔다. 홍자야, 어떤 일로 홍자를 보러 찾아오셨을까요? 홍자야. 어머, 달라졌네. 누구 봐요? 살 많이 쪘죠? 세상에. 이뻐졌지 너? 응, 홍자야. 알아보네. 목소리 알겠어? 사람에게 버림받은 홍자는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하고 가출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내가 무슨 나무를 다듬을 때 내 옆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 걔가. 그래서 이렇게 시담을 줬더니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 한 5개월 정도. 이웃 아주머니에게 마음을 연 뒤 심신의 안정을 찾고 건강해진 홍자. 홍자야, 너 나 보고 싶으면 이리 또 한번 넘어서 올라와라. 내가 또 이제 그때는 안 준다. 알았지?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누구 하시고. 들어올 땐 대부분 다 아픈 양이었지만 고양이 천국에 살면서 건강을 되찾아 입양을 가기도 한답니다. 집사가 이 대가족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닌 든든한 지원군,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가 금전적으로 다 이거 지금 다 대출 받아서 하는 거. 가족들은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처음에 공사 그럴 때 오셔서 또 공사도 도와주시고 하셨죠. 와이프가 대단한 거고 또 딸도 고맙고. 삼 년 넘게 도시에서 버려진 양이들을 돌봤던 집사. 이웃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녀석들에게 자연을 선물하고 싶어 섬에 정착했는데요. 집사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청소만 반나절이 걸리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감자 캐기 달인이 됐다고 합니다. 집사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러 번 치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4번에서 5번?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는데 이게 날씨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선 팔이 벌레가 끼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어딜 또 가나 했는데 짜자잔! 이곳은 바로 고양이들의 숙소, 기숙사. 아이, 꼬꼬마들 참 귀엽네요. 하지만 녀석들도 다 버려지거나 버려질 예정인 처지였습니다. 고양이들 아픈 아이들이에요? 한 친구는 안구가 안 좋고 한 친구는 척추가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이제 좀 적응 기간 길러주기 위해서 애들 다 내보내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적응 기간이 끝나면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금방 잘 적응할 것 같네요. 저도 좀 어렸을 때 좀 버려짐에 저희 좀 어떻게 보면 친모를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그 어렸을 때 그 감정이 아마 남아서 고양이가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인연이 돼서 여기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집사는 녀석들이 가진 아픔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고양이들에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이 천국에 야외가 아니라 유일하게 집안에서 지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는데요. 누구야? 심심하게 있었어? 5년 전에 만난 첫 고양이 요다입니다. 최근까지 아팠던 요다는 요양차 실내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집사에게 요다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업에 좀 사기도 많이 좀 당해서 모든 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 말로는 뭐 한강을 가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 많은 곰이 기로에 쓰는데
그때 쥐 찐득이 그 시골에면 이제 쥐들을 잡으려고 한 찐득이에 요다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발견이 돼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저 힘든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친구로 인해서 많이 잊게 된 것 같아요. 복막염이 심해 생사기로에 섰다가 기적적으로 이겨낸 요다. 그래서 더 장하고 더 애틋합니다. 뽀뽀뽀뽀. 써. 응? 요다가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구조로 인해서 이 하나하나가 더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다로 시작된 거죠. 릴레이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갈 때쯤 녀석들도 기숙사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밖에서 실컷 놀았겠다. 하나 둘 줄 맞춰서 들어가는데요. 각자의 이름표가 쫙 붙여진 걸 보니 녀석들 와 다들 방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양이었구나. 동물병원에서 쓰는 개별장으로 방을 만들었다는 집사. 아픈 녀석들이기 때문에 온풍과 냉풍 기능이 있고 환풍도 잘 돼야 하고 겨울엔 방바닥도 뜨뜻해야 해서 큰맘 먹고 마련했다고 합니다. 양이들의 밤참과 물도 챙기는데요. 낮에는 마당에서 실컷 뛰어놀고 밤에는 쾌적하게 잠을 청한다니 안팎으로 진정한 천국이네요. 그런데 집사님 뭘 뿌리시는 거예요? 밥 먹는 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첨가하고 아픈 애들 유산균이나 좀 살이 좀 빠진 애들 얼마 구조하지 않았는데 좀 뼈가 잡히고 이런 애들은 분유 파우더나 이런 걸로 단백질 좀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고양이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는 만점 집사네요. 해가 저물어가고 영흥도에도 어두운 밤이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집사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고양이들 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정리하느라 바쁜데요. 소변이나 대변 등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수의사 선생님께 늘 상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일이야 이제 뭐 그게 기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새로운 아이들은 이게 체크를 꼭 해줘야지 주사를 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을 갔다 온 거를 날짜를 또 정확하게 또 병원에서도 체크를 하지만 또 저희도 체크를 해야 최대한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 녀석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CCTV로 기숙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좀 귀 좀 나왔어요. 여기. 응? 콧구멍, 너 변비니? 화장실에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설마 너 자니? 일로 또 여기서 잤지 또. 최근 들어 생긴 버릇이라 집사도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빠 또 볼 거야. 들어가지 마. 집사가 단단히 혼낸 후 기숙사에서 나가자 다시 화장실로 쏙. 그래도 화장실이 제일 좋다. 친구들은 정말 저만 보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또 친구들도 없고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일 눈만 마주쳤다 하면 불부터 싸우는 알투와 헉스. 화장실에서 자는 콧구멍의 버릇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모든 집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미아옹철이 영흥도로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야외 공간부터 꼼꼼히 둘러보는 미아옹철. 까까까까까까 까까까까 이야, 까까까까 까까
까까까까. 야, 까까라는 말에 그냥 다 반응하고 오네. 네, 까까까까. 불렀으니까 하나씩은. 그쵸. 네, 한씩은 줘야 되겠습니다. 줘야죠. 까까. 오. 야, 일로 이쪽으로 와. 여기 있죠. 이 친구는 감기 왔었나 보다. 네. 이 친구도 약간 감기 네. 기운 있고. 여기 공간의 고양이들은 일단은 환경이 주는 안정감이 꽤 많아서 좀 더 외부 자극에도 좀 묻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면 언제든지 좀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좀 더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그래도 세팅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정성, 미아홍철도 인정. 여기는 근데 지금 새들이 좀 날아오도록 만들어주신 건가요? 네, 조금 더 높게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아이들이 그쵸. 새들하고 또 이게 장난도 하고 사냥하려고 하죠. 사냥하려고 하는 그쵸, 것 그쵸. 때문에 아미와 달라가 새를 사냥하느라 자주 찾던 나무인데요. 딱 하나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미아홍철. 이런 새집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그 야외 이 자연 공간을 만끽할 수 없는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고양이들에게 이제 아파트 공간 같은데 바깥에 이렇게 새집을 두면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좀 날아오도록 해서 그걸 좀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지금 여기 생활하는 고양이들 환경에서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새들이 왔을 때 고양이들한테 좀 공격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좀 높은 곳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고양이들이 그 사냥할 때 집중하면 부주의하게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네네. 요거는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새집은 새와 고양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치우기로 했답니다. 아 여기구나. 이번엔 기숙사로 들어와 환경을 살펴보는데요. 혹시 어떤 용도로 이렇게 나눠 두신가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얘 배변 활동과 음식 체크를 야외에서는 제가 다 같이 하니까 그쵸, 할 수가 그쵸, 없었는데 요 밤새 한 몇 시간 동안 얘 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장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내 공간을 이렇게 개별 고양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먼저 예방 접종이 안 돼 있는 이 새끼 고양이들이 네. 머물 수 있는 별도 실내 있으면 훨씬 더 초반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이들 중에 감기 증상이 좀 심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게 개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는 이 공간에 계속 안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이 따로 있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이 하나가 더 있으면 훨씬 더 평소에 좀 건강 관리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접종 전 아기 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근데 급식하는 와서 먹는 장소 여기. 네. 학교 다닐 때 운동하고 수도가에 물 마시러 갔는데 네. 다 시간 내가 먹고 있어? 있으면 다 먹고 있으면 괜히 그 중에 시비가 붙잖아요. 네. 아, 너 비켜라, 내가 먹을래. 이 장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료를 적당히 나누어 여러 군데 배치하는 것이 핵심. 불필요한 경쟁을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답니다. 따로 먹으니 냥이들도 한결 편해 보이죠? 이젠 집사의 근심을 해결할 시간. 첫 번째, 멀쩡한 잠자리를 두고 밤마다 화장실에서 잠을 청하던 콧구멍. 대체 녀석은 왜 하필 저기서 자는 걸까요? 병원에 입원한 고양이들은 화장실에서 자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인 위축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박스형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경우에 네네.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네. 그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도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이 친구가 들어갈 만한 깨끗한 모래가 깔리지 않는 똑같은 박스를 하나 정도 더 넣어봐 주시는 거 네. 일단 그거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뭐 너무 특별하거나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치 중인데요, 고양이 둘이서. 네. 두 번째 고민. 한 번 붙었다 하면 살벌하게 싸우는 알투와 헉스. 어쩌면 좋죠? 그러니까 고양이들 관계가 보기에 다 그냥 평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순간순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서열 다툼도 있고 네. R2가 헉스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또는 어떤 생활 반경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해서 뭔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역 안에서 이 고양이를 좀 몰아내야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인지가 된 것 같고 알투와 헉스의 나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R2가 평소에 먹을 수 없는 정말 좋아하는 간식 한 가지를 따로 빼두세요. 네. 그리고 헉스를 안고 R2한테 보여주는 그 순간에만 그 간식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거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계속 해주시면 배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네라는 그 인식 변환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헉스가 오면 최애 간식도 함께 온다. 나쁜 기억 대신 좋은 추억만 쌓아가야 합니다. 집사님 바쁘시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주세요. 예,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고양이 관리 일지. 야, 외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심장사상충 관리는 좀 중요하긴 네. 하거든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사실은 심장사상충에 더 위험해요. 이게 강아지들은 심장사상충이 나중에 뭐 성충이 돼서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혈관을 막는 게 문제지만 고양이들은 이 몸 안에서 죽은 성체의 일부 단백질들이 되게 쇼크 반응, 과민성으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쇼크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매달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정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앞으로 좀 목표하시는 바도 있으세요? 저희 자녀 시대 때는 이 반려동물이라는 그 아이들이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시대 그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특히 고양이, 강아지는 많이 우리 인간하고 친구가 돼 있지만 그렇죠. 네, 고양이는 아직 조금 그 오해나 편견이 네, 좀 너무 많죠. 많아서 네. 그 고양이를 저희 이제 자녀 시대 때는 그 인식이 좀 바뀌는 저 시대 때 그 노력을 조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운명처럼 요다를 만났기에 지금의 집사도 고양이들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 천국의 대가족,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하길. 집사님, 지금처럼 쭉 앞으로도 양이들 잘 부탁드립니다.